안녕하세요. 리플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키프로스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섬나라이며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나라이며 아름다운 해변과 역사적인 유적지로 유명하고 온화한 기후로 인기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입니다. 2013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당국은 엄청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은행에서 예금 인출 시 10% 세금을 부과해 버리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책을 강행하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격분했고 은행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 돈이 안전하지 않다. 자, 그러면서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은행이 필요 없는 제3자의 간섭이 필요하지 않는 디지털 화폐에 열광하게 됩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되죠.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하나로 비트코인은 10만원 정도였습니다. 단 2달 만에 고점 110만원을 찍어버리고 10배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은 거의 무의 상태였습니다. 주위에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시절, 그냥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미지의 세계. 비트코인? 그게 뭐야? 거의 이 정도였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금융위기 사태를 보면서 키프로스 금융위기가 떠오르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2013년 미국과 유럽은행의 압박으로 사람들은 검열에 저항하면서 중간 매체가 필요 없는 특성을 지닌 암호화폐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져가면서 비트코인은 떡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3년 키프로스 금융위기 때와 지금 현재는 다른 점이 많죠. 암호화폐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대중의 인식 속에 어느 정도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소수만이 알고 있었다면 지금은 보세요. 주위에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번에는 얼마나 상승을 할 수가 있을까요?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의 지식은 10년 전과 비교하자면 너무나도 높아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얼마나 상승을 할 것인가? 그때 당시 10배가 올랐는데 지금도 그렇게 될 건가? 비트코인이 10배가 오르면 4억이네요. 이 정도 가격을 예측하고 있는 분들도 참 많죠. 리플 100만 달러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들의 관점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도 100만 달러는 조금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0,000달러만 가도 좋겠는데 아닙니다. 100달러만 가도 좋겠네요. 100달러만 간다고 해도 저는 가난하게 살기는 틀렸습니다. 자, 기분 좋은 꿈 같은 얘기는 그만하고요. 2013년 금융위기, 그때와 다른 점은 또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제도권 금융과 격렬한 투쟁이라는 사상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 다음 달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코인데스크 연례 행사인 컨퍼런스에서는 수천 명이 참가를 하고 암호화폐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화폐의 미래를 정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규제를 함으로써 안전해지겠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가 빨리 나와야 한다. 규제는 악재가 아니다. 규제는 암호화폐가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래서 리플과 SEC 소송이 2023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플이 주말 동안 또 상승을 했죠. 새로 부임한 리플 대표가 소송에 대해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리플이 가장 떡상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500원, 600원 하루 이틀 상승 하락하는 거 기사화가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한참 지나고 나면 이 정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500원이나 600원이나 거기서 거기다. 지금도 충분히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다시 생각하다 좋은 내용이 있어서 공유해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금융위기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앞으로 은행들이 디지털 시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알림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정보방에서 무료로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 코인으로 많이 손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유명한 코인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매수해서 어느 선까지 오면 팔아야 하는지 디테일하게 정보 드리고 있고, 최근 문자 주신 구독자분 스택스 코인 추천드렸었는데 30% 정도에서 수익권 보시고 빠져나오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100% 수익을 보시고 감사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기쁘긴 한데, 매수를 할 때는 항상 매도가를 정해놓고 들어가야 하죠. 30% 40% 급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열의 9은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저희 정보방에서는 최대한 안전한 매매 기법으로 구독자분들 수익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정보방 입장하시고 구독자분들 수익 나시는 걸 보시다가 소액으로 스스로 혼자 천천히 해보시면 금방 손실 부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아실 거고요. 100% 무료니까 정보만 받아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겠죠. 상단의 연락처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를 예상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진 금융위기, 그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엄청난 금융위기 속에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탄생합니다.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의 타임스탬프, 바로 그날 런던 타임즈의 헤드라인에 이렇게 새겨지게 됩니다. 은행의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앞둔 영국 재무장관. 당시 금융위기는 은행의 투자금과 부채가 불일치할 경우 은행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은행의 위기는 우리가 예금을 예치할 수 있는 능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형은행은 서로 간의 신용 노출이 얽혀지면서 시스템적 위험을 일으킵니다. 이들 대형은행이 규모가 너무 커서 그냥 무너지게 놔둘 수 없었고, 정부가 경제 보호를 위해서 늘 구제 금융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악용하면서 비대칭적이고 위험한 고수익 베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유명 은행 세 곳이 잇따라 파산하고 수백 개 지역은행이 지금 자금 유출 우려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연준은 2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고, 또 스위스 중앙은행이 50억 달러의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등 2008년 금융위기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예언,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둔 미국 재무장관,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죠. 지난 12일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실리콘밸리뱅크에 예금을 가진 수천 개의 스타트업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생각이 납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지 이틀 후 기업이 현금 보유고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던 리저브 프라이머리 펀드가 큰 타격을 입었죠. 이후 이와 유사한 단기자금 마켓 펀드가 연속적으로 무너지면서 경제 전반의 시스템에 엄청난 혼란이 왔었죠. 당시의 원인도 그리고 결과도 지금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번 실리콘밸리의 몰락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2009년 분열돼 버린 미국 정부가 성장세를 되돌리기 위한 재정적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자 연준은 연간에 걸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실리콘밸리의 각종 벤처펀드는 스타트업에 자금을 쏟아부었고 유동성이 넘쳐나게 되죠. 이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에 자금을 예치했는데 당시로서는 다소 보수적인 투자 선택으로 보였을 겁니다.
현금을 미국 장기 국채와 모기지 담보증권에 투자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연준이 2022년 1월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채권 시장은 폭락하고 금리는 폭등하면서 금리 위험을 해지하지 않은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실리콘밸리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죠. 그 공포가 소규모의 지역 은행까지 확산되면서 예금자는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으로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월가 기관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고 몇몇 핵심 은행은 미국 경제의 수문장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이미 과도하게 중앙 집중화한 그들의 권력은 더욱 커질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월가 세력들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냥 월가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돈이 들어오는 그들에게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는 아주 힘들 겁니다. 그냥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편안하게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데 이거 바꿔야 하나? 이런 거겠죠. 비트코인 탄생의 목적, 결제 과정에서 중개자를 제거하고 통화 정책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중앙은행이 민간은행과 협력해 운영하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대체한다. 이런 목적으로 최근 금융위기 사태를 통해 드러난 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것이죠. 그러나 잇따라 발생한 은행 도산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그다지 좋은 소식만을 준 것은 아닙니다. 몰락한 세 은행 중 가장 먼저 무너진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과정을 생각해보면 실패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일정 부분 파산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처럼 암호화폐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코인 산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리콘밸리의 암호화폐 노출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비했었고 이어서 또 다른 친암호화폐 은행 시그니처 뱅크도 파산하자 미국 정부는 핵심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이용해 코인 업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파산한 세계 은행 중 한 곳 이상과 거래했던 암호화폐 업체는 대체 계좌 개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거절당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생각은 암호화폐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안 좋게만 보던 쓰레기라고 사기라고 했던 분들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탄생했다. 사람들이 은행의 돈 보관 능력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잃어간다면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는 더욱 큰 파급력을 갖게 될 것이다. 연준이 방향을 바꿔 앞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이것은 달러의 약세로 이어질 것이며 암호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만 질 것이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각국 정부는 다가오는 디지털 화폐 시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구현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쏟게 되겠죠.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은행들은 다 없어질 것인가? 기존 은행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 은행들이 CBDC를 활용하면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차등적인 금리를 적용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기존 은행에 저축하게 될 것이고 은행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이래서 전 세계 은행들이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행들은 모두가 리플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리플 말고는 없습니다. 오직 리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거고요. 앞으로 리플보다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진 코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은행들은 리플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 은행들이 CBDC 관련 소식들은 항상 리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플의 인프라.
리플의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강조드리는 소리, 많이 쓰여지면 쓰여질수록 리플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대중들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물건을 살 때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게 좋다고 생각들 하시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리플이 SEC 소송에 지던지 또 다른 엄청난 규제로 아니면 엄청난 정책으로 인해서 암호화폐의 앞길에 재를 뿌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머리 아픈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법정화폐를 완전히 버리고 가상자산에 저축할 수도 있다. 법정화폐의 디지털화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할수록 디지털화폐는 오히려 법정화폐의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실제로 자금 유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2021년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죠.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초반에도 그다지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입으로 관광여행 95%가 증가를 했고,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을 하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확실한 이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곧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94%로 엄청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암호화폐의 존재만으로도 각국 정부는 금융 시스템을 개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그렇죠. 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가상자산 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2023년 암호화폐의 최대의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수많은 시장 악재로 인해서 폭락해버린 암호화폐 시장. 대중들은 하나둘씩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등락포. 이게 투자냐? 사기지. 하루아침에 1억이 5천만 원 됐다. 이게 무슨 안전자산이냐? 이러면서 작년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받고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사기꾼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소굴이다. 이랬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죠. 금융위기 속에서 암호화폐만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디지털 화폐, 디지털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신뢰. 즉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믿음과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번 은행들의 위기로 정부와 은행 간의 신뢰가 무너질 겁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폐를 재정의하기 위한 싸움은 시작됐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암호화폐에 투자하시고 계신 모든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 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에 가려진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날은 더 빠르게 올 겁니다. 암호화폐가 거래의 도구로 쓰이게 될 것이며 미래는 우리들의 낙원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정보방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